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최말자 씨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며 사과했습니다. 최 씨는 법원을 나서며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고 외쳤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린 78살 최말자 씨의 재심 첫 공판.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최 씨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정 부장검사는 어떤 시대에도 형사사법의 역할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오로지 법률적으로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지만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변호인 역시 잘못된 권위에 짓눌린 채 미완의 변론을 해야 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61년 전인 196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만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도 성폭력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6년이 지난 2020년, 최 씨는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고법이 연이어 기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최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61년 만에 사실상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최 씨는 법정 앞에서 주먹을 들어올리며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최 씨입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무죄라는 거, 사과하는 거, 실감이 아직 나지를 않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니까 대한민국 정의는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 최 씨의 기나긴 여정도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전 후보자는 대통령 재가 시 내일 새벽 0시부터 장관직을 공식 수행하며 모레 부산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이 사실상 첫 공식 일정이 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오늘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전 후보자는 별다른 자질 논란 없이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정쟁 여파로 보고서 채택이 늦춰졌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직후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경우 전 후보자는 내일 0시부터 장관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됩니다. 첫 공식 일정은 모레 금요일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으로 해수부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 해양산업 육성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행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국내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전 후보자는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해양경제의 새 틀을 짜는 과정이라며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산하기관 이전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이게 해수부 내려가는 걸 계기로 해가지고 불경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인프라와 이게 해양 정책이 제대로 믹스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거든요. 이로써 전재수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논의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선과 해운물류,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형식적인 부산 이전을 넘어서 해수부가 실질적인 해양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산이 대규모 국제행사를 연이어 유치하며 도시 위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2030 엑스포 유치 시도 경험이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 150개국 1,700개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은
내년도 세계 도서관 정보대회 개최지로 부산을 선정했습니다. 유치 신청서를 낸 12개 도시를 제치고 대회를 유치한 부산은 내년 8월 백스코와 지역 내 도서관을 무대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산은 앞서 어제 세계 디자인 기구가 선정하는 2028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됐습니다. 중국 항저우와의 경쟁 끝에 11번째 디자인 수도의 이름을 올리게 된 부산이 도시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5일에는 내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로 선정됐는데 이는 지난 1988년 우리나라가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첫 개최입니다. 같은 날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마술연맹 총회에서도 2028년 세계마술 챔피언십 개최지로 부산을 호명했습니다. 이처럼 부산이 연이어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더욱 거세게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2030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얻은 도시 브랜드 상승과 도시 외교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입니다. 엑스포 과정에서 전 국가가 부산을 두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게 큰 일조를 했다라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시는 유치한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입니다. CBS 뉴스 박충석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10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불이 나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불은 실외기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컨 가동 중에 실외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부산 지역 화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고 구조, 구급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소방 재난본부 집계 결과 상반기 부산 화재는 1223건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으며 구조는 4.4%, 구급 활동은 8% 감소했습니다.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시민은 61만 명을 돌파하며 지난해보다 16.2% 증가했고 행사 안전 지원 활동도 7.1% 늘어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김해공항에 등록된 대형 항공기가 2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해공항에 등록된 대형 항공기는 모두 24대로 에어부산이 20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서울이 각 2대를 등록했고 대한항공은 1대도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이 186대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120대, 인천공항 87대로 뒤를 이었으며 김해공항은 등록 항공기 수가 적은 탓에 최근 5년 동안 항공기 재산세 수입도 24억 5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구 새벽시장 교차로 일대 교통정체를 빚은 상수도관 복구 작업이 사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늘 아침 7시 반쯤 파열된 상수도관에 대한 복구 공사를 마쳤으며 그제부터 통제됐던 일부 차로도 현재 정상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3년에 설치된 이 상수도관은 노후화로 용접 부분이 파손돼 물이 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아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도 25도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겠다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31도, 습도는 7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강민정, 아나운서 국제일이었습니다. CBS